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덜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6일 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참 덥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경상북도는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폭염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저는 포도밭 마지막 순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농민의 위치이기 때문에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저 강 건너 옥동서원 산길슬개는요, 도시에서 피서온 젊은이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 톱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톱 사진 뉴스는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결승 경기에서 스페인 여성 선수 한 명이 쓰러지는 바람에 자동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된 중국 선수와 동메달을 따게 된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뚠중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 선수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즐거운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톱 뉴스는 전 세계 증권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 뉴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권 시장은 물론 비트코인 시장까지 아주 급격한 급락세를 보여 있는데요. 그 중에도 인도가 가장 심한 폭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대만, 홍콩 이런 순서지만은 인도네시아도 크게 빠지고 한국도 예외 없이 아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락하는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 IHSG가 3.4% 하락 마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4.451포인트 하락하면서 12.4%나 하락해서 가장 나쁜 결과를 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8.4% 하락해서 57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한국의 코스피는 8.8%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권거래 동향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증권거래소는 거래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락을 막기 위한 디스폰스, 그러니까 연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럽은 괜찮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폭락세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유럽 종합증권거래소 인덱스를 보면은 유럽 600이 3.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를 일명 전 세계의 블랙 먼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쇼크에 빠진 전 세계 증권계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올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죠. 정말 아래 공포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미국 대선과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인데요. 지금 최대 정치권 이슈는 자카르타 주지사와 서부자와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후보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 이슈라고 하는 거죠.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미 아니에스와 아혹이 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긴 잠시 뒤로 하고, 서부자바 주지사 후보에 골카르 당은 누굴 밀고 그린드라 당은 누굴 밀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골가르의 그 아이를란드 총재는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잠시 외국 방문에 나갔을 때에 서부자와 주지사 후보를 슬쩍 바꿔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도 보고 그린드라당의 브라보의 의중을 떠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브라보가 자카르타로 돌아오자 갑자기 리드완 까미를 후보로 내세운 것을 버리고 악강 데디라고 하는 그 프로커르터의 전 군수를 지지하기로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순다 사투리로 소다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뉴스는요,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가 공무원 채용 비리를 반대하는 시위 때문에 그만 총리를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면 방글라데시는 대모대를 진압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나 정권을 도피시킨 군부가 방글라데시의 임시정부를 구성한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군부가 다시 민간정부를 세우는데 협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미얀마처럼 정권을 그냥 차지해 버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또 다른 국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대만 해협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이 나서야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2015년 중국과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홍콩과 같이 대만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대만과도 무역은 물론 기술 교류까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대만에 나가 있는 동남아 국가 노동자만 보면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약 절반 정도, 3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만은 인도네시아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 시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만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전략적으로도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이 적극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요. 점점 더 자카르타가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MRT나 LRT를 신설한다고는 하지만은 선거철에만 그저 하는 척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대중교통을 늘리는 데는 참 더디고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MRT로도 아직 1호선을 다 끝내지 못했고요. 2호선, 3호선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수도를 이전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카르타는 이대로 교통지역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운명인가 봅니다. 다음 지방판 뉴스에 그 서부자와 마젤란가의 찌르마이 산자락 계단식 밭이 관광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비탈을 계단식으로 깎아 만든 채소밭에 밭을 구경하는 건데요. 3개 마을, 3개 마을이 이렇게 깎아서 만든 밭을 중심으로 멀리서 쳐다보는 전망을 놓고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마젤란카는 자카르타에서 가깝고요. 언덕길에는 와룡도 많아서 잠시 쉬어가기도 참 좋은 지역입니다.
찌리마이 산이 높으니까요. 고랭지 채소도 잘 되고 있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해서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길에 메라뿌띠로 길게 칠을 해놓고요. 79주년 독립을 기념하는 사진이 특이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뭐 2차선 도로입니다만은 메라뿌띠 한쪽은 빨갛게 한쪽은 하얗게 이렇게 칠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처럼 독립을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독립기념일을 무척 기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맞는 건지 우리나라처럼 시시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마을 입구마다 아치를 세우고요. 마을에는 메라뿌띠 국기로 장식을 합니다. 어떤 마을은 동네 잔치도 열고요. 큰 행사도 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그 노래자랑 잔치도 하고 또 야자나무를 미끄럽게 칠하고 그 꼭대기에 상품을 매달아 놓고 그걸 올라가서 따가는 사람이 상품을 가져가는 그런 놀이도 합니다. 미끄럽게 칠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상품을 따오는 경기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올림픽 경기에도 인도네시아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클라이밍 경기인데요. 이렇게 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참 즐기고 또 독립기념 행사를 잘 이용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마을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해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찬조를 받아오거나 면이나 군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마다 가장 행렬을 나설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독립전쟁 때 쓰던 대나무 창과 칼도 만들어서 들고 나옵니다. 자동차에는 작은 메라뿌띠 국기를 하나씩 사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8월 달이 돌아오면 국민들은 독립을 자축하는 분위기에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8월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질세라 신수도인 누산따라에서 혹은 군청이나 시청, 도청 등에서 대대적인 독립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부자와 스마랑에서는요, 하루 자는데 4천 루피아를 내고요. 한 달에 12만 루피아만 내면은 잘 수 있는 그런 본덕 보로라는 남자 노동자 전용 숙박시설이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만 보면요. 마치 우리나라 군대 내무반 같이 가운데 통로가 있고요. 마루가 놓여 있습니다. 방 앞에는 빨래가 많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남아있는 두 꼭지를 뉴스로 추가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